우리 맨날 쓰는 자외선 차단제. 오늘 바르고 나오셨나요? 네. 얼만큼 발랐는지 제가 다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르는 방법,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얼만큼을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차단 지수를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 헷갈려요. 어떻게 차단을 지수를 선택을 해야 되나. 차단 지수가 높으면 독하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많으시는데, 사실 SPF라는 거는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물집 생기고 화상 입고 하는 거를 예방해 주는 게 SPF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전문가마다 뭐 30이 좋다, 50이 좋다, 70이 좋다, 이거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단지 지수도 중요하지만 제형도 중요하다라는 거. 제형은 이제 뭐 크림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면 트러블 생기시는 분 있죠. 뭐가 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외선을 먹는, 흡수를 해주는 성분이 있고, 얘네들이 주로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외선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사를 시켜주는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고요. 반사를 시켜버리는, 산란을 시켜버리는 거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요. 그 성분을 지금 딱 외워가시면 돼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는 거, 티타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징크, 아연, 산화아연이라는 성분, 요 두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쓰면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거의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이런 걸로 쓰지 왜 흡수하는 거를 넣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얗게 돼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 썼을 때 허옇게 백탁 현상 있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산란제, 자외선을 반사시켜주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주로 허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상 좋지 않기 때문에 흡수제를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잘 생각을 하셔서 허연 거를 쓰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피부가 예민하다, 연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실내에 있을 때 자외선 차단제 써야 되냐요? 네. 나는 오늘은 집에서 안 나갈 거야. 안 바를래. 아니에요. 실내에서도 꼭 써야 되는 게, 뭐 지하방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면 채광도 들어오고 형광등 불빛, 백열등 불빛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발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얼굴이 또 환하게 빛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예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를 좀 알려드리겠어요. 오늘의 이름은 광존 마사지인데요.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려면 이마,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마. 그 다음에 눈썹 위.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에 턱 라인. 여기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면 빛을 받았을 때 예쁘게 빛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도 하셔도 되고, 여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압을 좀 해주시면서 하면 빛이 반짝반짝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 다 외우셨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안을 하고 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름을 없애는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하시되, 세안을 하면서도 그냥 우리가 비누칠 아무렇게나 대충 하고 물로 헹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반짝반짝하게 세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손을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쓰는 세안제를 거품을 충분하게 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거품을 충분하게 내고, 그 거품을 이용해서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세안을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마는 가로로 주름을 이제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눈 밑에
눌러줘요. 눌러주는, 눈 밑에 눌러주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턱 라인을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목도, 우리 목도 씻죠? 세안할 때. 목도 아래에서 위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잡아줘야 되는데, 목도 아래에서 위로 잡아주고, 뒤에는 제가 지난번처럼 지압 한번 꾹꾹 양쪽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안을 할 때 어디를 뭐 꼭 눌러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광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관자놀이 있는데, 광대에 있는데, 눈가 이런 데를 눌러주시면서 턱 라인을 올려주는, 아래에서 위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세안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안을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좀 예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사지법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미백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거를 먹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이 돼요. 뭐를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면서 피부의 혈색도 좋아지면서 잡티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좋은 음식들이 다 좋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뭐죠? 아유, 다 잘하시네요. 알로에가요, 굉장히 좋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데, 이 먹는 것도 좋지만 남는 거는 피부 뻘개졌을 때 아까 진정시켜주는 거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오이, 녹차. 그거 외에 알로에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품화 시켜서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품화 시킨 것도 좋지만 이렇게 천연 재료를 써서 진정시켜주고 먹어주고 하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요거 보면 아까 녹차 티백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녹차 가루예요. 어떻게 보면 뭐 티백이 편하기도 하겠지만 녹차 가루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우려 마시고 나머지 버리는 거 조금 아깝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팩으로 이용해서, 이 녹차에는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잘 아시죠? 그렇지만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비타민 C는 타이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미, 잡티 생기는 거를 억제를 시켜주겠죠. 두 번째 비타민 C의 역할은 뭐냐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방지된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위. 이것도 비타민 C가 많죠. 비타민 C, 여기도 완전히 비타민 C의 보고예요. 오렌지, 그 다음에 레몬. 얘네들도 비타민 C가 많은데, 이렇게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주고 콜라겐을 합성해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사과하고 파인애플이 있는데요. 사과하고 파인애플에는 구연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각질 제거제를 사거나 우리가 볼 때 아하라는 성분 혹시 본 적 있나요? AHA라는 성분. 그게 이제 과일산의 일종인데요. 피부에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각질 제거를 세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각질을 정돈해준다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각질을 정돈을 해주면 피부가 다시 재생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피부를 부드럽게 촉촉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파인애플이나 사과 같은 거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브로콜리. 브로콜리 좋은 거 다 아시죠? 네. 브로콜리는 세계 건강 10대 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식품이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이 브로콜리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줘요.
자외선이 들어오면 걔를 흡수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성분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암을 예방해주고 뭐 유방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해주는데 항암식품으로 되게 유명한 게 바로 브로콜리잖아요. 피부에도 그만큼 좋고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드셔야지 하루만 먹고 일주일 쉬고 이거는 효과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거는 비타민C가 많고 비타민C는 미백 효과도 있고 콜라겐을 합성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이렇게 알면서 먹으면 왠지 콜라겐이 더 잘 합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데 이제 팩도 중요하잖아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갈아서 나는 과일 팩을 좀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근데 천연 과일 팩을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연이라고 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 식물에도 독성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고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이 좋다라 해서 내가 하는 거는 옳지 않고요. 특히 이렇게 산도가 큰 과일, 비타민C가 크고 굉장히 신 과일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밀가루에 좀 개서하거나 농도를 좀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자극 반응이 오거나 하면 그만두시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하고요. 천연팩이라고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내 피부에 맞게 좀 순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홍조가 있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빨간 피부들은요, 메밀을 저는 권해요. 메밀을 많이 먹게 되면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밀을 좀 많이 드시고 이걸로 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피부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기미는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사실은 기미도 그 타입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절대 안 없어진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렇게 미백 관리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미를 없애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다. 네, 바르는 것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미백에 좋은 먹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외선의 차단제가 지수가 높을수록 독할까요? 아니요. 네, 높다고 무조건 독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내 피부 타입에 제형에 맞게 만약에 내가 건조한 피부냐 중성이냐 건성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문제가 없고 지수가 되도록 높아서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것이 우리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외선 차단제 많이 자주 바르고 그리고 단독으로 쓰세요 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뭘 바르거나 세안을 할 때 아까 우리 한 광존 마사지 그 다음에 지압 마사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